2024년 9월 14일 부산의 한 주택 옥상에서 16년 전 사라진 여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늦여름의 햇살이 옥상을 뜨겁게 덮고 있던 오후, 방수공사를 하던 인부의 드릴이 콘크리트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짧은 금소금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낡은 여행용 가방. 그는 숨을 멎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공기를 타고 번지며 세월의 침묵이 깨어났지요. 그곳엔 16년 전 이 동네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한 여자의 마지막 흔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묻지만 진실만은 끝내 묻히지 않습니다. 그날 한 자루의 드릴 끝이 16년의 침묵을 깨뜨린 순간이었지요. 2003년 봄이었습니다. 부산 동구의 오래된 골목 어귀에 서진 미용실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28살의 이서진 씨였지요. 간판은 빛이 바랬지만 그녀의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으러 왔습니다. 서진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그해 5월 미용실에 전등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전기 수리를 하던 남자, 32살의 남현수 씨였습니다. 합선이에요. 선을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서진 씨는 수줍게 커피 한 잔을 건넸고 현수 씨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자갈치 시장을 함께 걸었고 현수 씨는 필름 카메라로 그녀의 웃음을 담았지요. 사진을 인화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은 설렘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어머니도 현수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야. 눈빛이 착하네. 그 말처럼 그는 성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집 지붕을 고쳐주고 김장철엔 배추를 날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총각댁과 처녀댁이라 불렀지요. 결혼은 멀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제대로 된 반지 사줄게. 그 말이 진심이었기에 서진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평범하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초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수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전기수리점에서 인테리어, 조명 시공으로 사업을 넓히려 한 것이죠. 당시 부산은 재개발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올라가는 시기였지요. 지금 안 하면 늦어. 다들 하고 있어. 그의 눈빛엔 욕심보다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빚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일만 잘 들어오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지요. 그해 여름 해운대의 한 신축 상가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사람을 고용하고 자재를 들여오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진 씨는 도시락을 싸들고 현장을 찾았지요. 그들의 땀과 웃음이 뒤섞인 평범한 하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건물주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중도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건물주는 잠적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현수 씨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출이자, 인건비, 카드값이 그를 짓눌렀죠. 그는 말수가 줄었고 손끝에는 떨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담배로 버티더니 이내 술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자신의 수입을 나눠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도 보탰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려댔고 현수 씨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봄, 서진 씨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요. 그 사실을 들은 현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이야, 전부 나 때문이야. 그는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창밖만 바라봤지요. 그의 입에서는
괜찮아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지요. 2008년 9월, 결국 폭발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현수야, 제발 좀 일어나. 미안해.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 그녀는 울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이 어디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눈빛마저 멀어졌습니다. 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요. 현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떠날 용기도 바꿀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2008년 10월이 깊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균열이 깊게 번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끝에는 10월 11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죽음의 끝에 고요한 파국이 찾아옵니다.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하루였지요. 오전 10시 부산 동구의 서진 미용실. 이서진 씨는 평소처럼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손님이 많아야 했지만 그날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 여파는 부산의 작은 미용실까지 번졌지요. 사람들은 머리보다 식비를 아꼈습니다. 점심때 서진 씨는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주머니 속 애니콜 슬라이드 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지요. 점심 먹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6만 원. 월세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더 기다려도 손님은 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시장에 들러 고등어 2마리, 두부 한 모, 그리고 파 한 단을 샀습니다. 현수 씨가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을 만들 생각이었지요.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밥상만큼은 함께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연결이었습니다. 오후 8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에서는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소식이 흘러나왔지요. 다녀왔어. 응. 짧은 인사와 함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물을 썰고 냄비에 양념장을 끓였습니다. 그 향이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밤 9시 식탁 위는 고요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맛있어? 응. 오늘 일 나갔어? 아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 씨는 밥이 목에 걸리는 듯했습니다. 밤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수 씨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지요. 이미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마시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술 냄새가 짙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지. 뭘 하라고. 일이라도 구해봐.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상담. 그는 비웃었습니다. 상담받으면 빚이 없어져. 돈이 생겨?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지쳐가고 있어. 이대로는 뭐 헤어지자고? 탁자 위에 소주잔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짧고 무거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하고 싶잖아. 보면 알아. 나한테 지쳤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가게도, 엄마 병원비도 다 혼자 감당하고 있어. 근데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잖아. 현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망가진 인간한테 무슨 시작이 있어. 그는 소주병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정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5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새벽 12시 50분. 야, 문이 열리고 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응. 이게 나을 것 같아. 나 때문이야?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금은 취했잖아요. 내일 얘기해요. 지금 해. 나 때문이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거짓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잘못 없어. 다 나야. 그만해요, 현수야. 왜 날 안 버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해요. 얘기하자면, 얘기는 무슨, 넌 날 불쌍하게 봤잖아. 그런 적 없어요. 그 순간 액자가 날아갔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새벽 1시. 아래층 이웃 박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고요.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지요. 그 후 위층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 시간 이서진 씨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미용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이웃이 현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소리 나던데. 액자 떨어졌어요. 서진 씨는요? 나갔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지요. 그날 이후 이서진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히 꺼진 휴대폰으로 이어졌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화가 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현수 씨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3층 옥상 바로 아래의 벽 속에 그녀가 있었지요. 그는 매일 밤 옥상에 올라 담배를 피웠습니다. 콘크리트 너머로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혀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3년 동안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진실을 묻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이서진이 사라진 지 2년 5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실종신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순, 66. 이서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실종된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2008년 10월 11일이요. 그게 벌써 2년 반이 넘었는데 왜 이제 신고하시는 겁니까? 담당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요. 뇌졸중이 와서. 그리고 제가 바보같이 딸이 화나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 서진이는 절대 이렇게 오래 연락 끊을 애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반.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요. 2011년 3월 16일 수사 시작. 형사과의 베테랑 형사 정민호. 그가 새로 배정받은 사건은 이서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2년 반이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수사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을 넘기면 모든 단서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부터 다시 본다. 그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현장 방문. 부산 동구의 낡은 3층 주택. 여기가 그 집인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남현수. 그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서진 씨 실종 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2008년 10월 11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싸웠어요. 제가 사업을 망쳐서 서진이가 떠나겠다고 했죠. 그 후엔요? 다음 날 아침 짐 싸고 나갔어요. 서울 간다고. 그 친구 연락처는요? 몰라요.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정민호 형사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모든 대답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지요. 3월 18일 30일 수사 전개. 먼저 휴대폰 추적. 마지막 신호는 2008년 10월 12일 부산 동구. 그 이후 전파는 끊겼습니다. 이웃 탐문. 그날 밤 무슨 소리 들으신 분 있습니까? 유리 깨지는 소리요. 밤 1시쯤. 그 후엔요? 조용했어요. 부부싸움인 줄 알았죠. 미용실 조사.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폐업일은 2008년 12월.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친구, 지인, 단골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도 이서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2008년 10월 10일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잔고는 27만 원. 그 돈조차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네. 돈도 전화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 정민호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1년 4월 수사의 벽.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개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CCTV도 혈흔도 없었습니다. 혹시 서진 씨가 나간 걸 직접 봤습니까? 아침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없더라고요. 새벽에 나갔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짓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도 음성.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셨습니까? 네, 자주 해요. 현수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2011년 5월 어머니의 발걸음. 경찰이 멈추자 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김영수는 매일 딸의 동네를 돌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 못 봤어요? 이 사람. 사진 속 서진은 자갈치 시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2006년 딱 그때의 미소. 모르겠는데요. 오래된 사진 같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2011년 6월 전단지.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름 이서진. 나이 33세. 실종일 2008년 10월 11일. 실종 장소 부산 동구. 그녀는 직접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봇대마다, 가게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젖었고 바람이 불면 찢어졌습니다. 한 달 뒤 그 전단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1년 8월 수사 종결. 단서는 없습니다. 용의자는 남현수가 의심스럽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미제로 종결하세요. 이서진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저 한 줄의 기록으로 남았지요.
정민호 형사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김영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2012년 이후 시간은 흘렀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이서진의 이름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기다렸습니다. 매년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미역국. 그 냄새만 남았습니다.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었지요. 우리 서진이 어디 갔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018년 실종 10주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실종 16년. 경찰의 파일은 창고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현수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 벽 안에서 그녀와 함께 매일 밤 그는 옥상에 올라 담배를 피웠습니다. 콘크리트 너머로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이 그 벽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걸. 실종은 조용히 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3월 이서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KBS 부산. 어느 매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사 한 줄, 방송 멘트 한 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다. 그 시기 한국 사회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G20회의 재보궐선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33세 여성의 오래된 실종 사건은 그저 사소한 일로 치부되었지요. 유명인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아니요. 평범한 성인 여성입니다. 그럼 기사와는 어렵겠네요. 그 대답 한마디로 이 사건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11년 4월 인터넷의 무관심. 김영수는 직접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실종아동 찾기 카페. 제목 딸을 찾습니다. 내용 2008년 10월에 사라졌습니다. 부산에 삽니다. 이름은 이서진이요. 누가 봤으면 연락주세요. 사진은 흐릿했고 글에는 맞춤법이 틀려 있었습니다. 댓글은 3개뿐이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조회수 87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인터넷은 자극적인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살인, 유괴, 성범죄. 그런 이야기들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평범한 여인의 실종은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 2013년 외로운 싸움. 김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여름 방송국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KBS, MBC, SBS.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딸을 좀 찾아주세요. 보좌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관할 경찰에 계속 문의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2013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온 답변은 짧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 중입니다. 그녀는 매일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세상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2014년, 2016년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언론은 한 달 넘게 세월호만 보도했습니다. 그 시기 이서진의 이름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2015년엔 메르스, 2016년엔 강남역 살인사건. 해마다 세상은 새로운 비극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지금의 사건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실종자는 뉴스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020년 완전한 망각. 2017년 김영수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을 찾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어디 갔지? 그녀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올 대답은 없었습니다. 2018년 실종 10주년. 그 어떤 기사도
추모의 글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모든 관심은 새로운 재난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진의 이름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검색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억하는 단 한 사람.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서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남현수. 그는 매일 밤 옥상에 올랐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그 콘크리트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그녀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를 죽인 사람만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잊지 못한 사람은 가해자였습니다. 언론은 외면했고, 사회는 무관심했고, 시간은 모든 걸 지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서 16년 동안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아침, 부산 동구의 낡은 3층 주택 위로 이상할 만큼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건물주 박철수는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물이 새고 16년 된 건물은 곳곳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오전 9시 방수업체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작업반장 최동혁과 보조 김성민. 여기 전체를 다 뜯어야겠네요. 콘크리트는 갈라져 있었고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최동혁은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쪽도 안 좋네요. 아니,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벽면에 드릴을 댔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드릴이 갑자기 헛돌았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벽 안쪽이 비어 있는 듯했습니다. 콩콩. 손으로 두드리자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여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드릴을 다시 켰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먼지가 옥상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때 캉.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거. 손전등 불빛이 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금속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올라온 냄새. 이 냄새. 숨이 막힐 만큼 고약했습니다. 썩은 냄새. 오랜 세월 갇혀있던 냄새였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그는 마스크를 2겹으로 쓰고 벽을 덮겠습니다. 구멍이 커지자 안쪽에 검은색 천이 보였습니다. 가방이네요.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벽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에 덮여 있었지요.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건물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불러야겠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벽은 조심스럽게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진 검은색 가방 하나. 먼지와 곰팡이로 덮인 무겁고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지퍼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깍. 순간 공기를 찢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두개골, 갈비뼈, 팔과 다리의 유골이 가방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신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국과수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은색 손목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Surgeon, 2004년 5월 20일. 두 번째, 명찰. 서진 미용실 원장 이서진. 세 번째, 녹슨 미용 가위. 네 번째, 옷가지 조각들. 다섯 번째, 부식된 휴대폰 배터리. 그 순간 형사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서진.
컴퓨터에 입력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일치. 이름 이서진. 1975년생. 2008년 10월 11일 실종. 신고일 2011년 3월 15일. 형사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잖아. 이 건물이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 그 벽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속보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속보 부산 주택 옥상 벽 속에서 16년 전 실종 여성의 유골 발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6년 만입니다. 실종자 이서진 씨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분노했습니다. 16년 동안 벽 속에 있었다고? 가해자는 어디 있지? 이틀 후 9월 16일 국과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8%. 유골은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벽 안에 있었습니다. 옥상 바로 아래. 남현수가 살던 집의 벽 속에서 경찰은 오래된 기록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현수, 마지막 목격자. 그리고 16년 동안 그 집을 떠나지 않은 남자. 용의자 소환하십시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묻어둘 순 없지요. 2024년 9월 16일 오후 2시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과의 낡은 형사실 안. 16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이 다시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형사 강태준은 오래된 기록을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11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그 문장은 낡았지만 여전히 묵직했죠. 기록 속 밑줄 하나. 남현수 의심스러우나 증거 없음. 추가 조사 필요. 강태준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남현수, 현재 주소 확인됐습니까? 예, 그 집입니다. 16년째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신이 묻힌 집에서 16년을 살아온 남자. 그날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현수 씨, 동래경찰서입니다. 이서진 씨 사건 관련해 출두 요청드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지요. 담배의 연기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란 걸. 오후 6시 조사실 문이 열리고 남현수가 들어섰습니다. 눈 밑은 깊게 꺼졌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진 씨 기억하시죠? 네. 옥상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서진 씨입니다. 그렇군요. 담담했습니다. 너무도 담담했지요. 16년 전 당신은 헤어지고 서울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제가 사업을 망쳤고 빚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술을 마셨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아니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던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밤을 찢었지요.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그리고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탁자 위엔 냄비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공중에 그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걸 잡았습니다. 그냥 손에 닿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로 서진이를 쳤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처음엔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눈빛을 16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감옥, 재판,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벽 3시 남현수는 시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려던 바로 그 여행 가방이었지요.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시멘트와 벽돌로 벽을 메웠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함께 묻었지요. 16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까? 네. 왜죠?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무서울까 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요. 그는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날씨 좋더라. 보고 싶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과 광기가 섞인 사랑이었지요. 2023년 4월, 이서진의 어머니 김영순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딸이 옥상에 있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그날 경찰은 옥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허위 신고로 종결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혼이 그 벽에 있다는 걸. 남현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옥상에 왔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태준 형사는 말했다. 어머니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단지 아무도 믿지 않았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남현수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서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네, 죽이고도 사랑했습니다. 병든 사랑이었죠. 괴물의 사랑. 9월 17일 남현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과 사체의 닉. 뉴스 헤드라인은 차가웠습니다. 16년간 시신 위에서 살았던 남자. 병든 사랑인가, 냉혹한 살인인가. 사람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괴물이다. 아니, 그는 인간이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폭력, 집착과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뒤엉켜 있었지요. 그의 마지막 표정에는 미움도 후회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시선뿐이었죠. 2024년 10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유족들로 가득했지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남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주황색 수감복,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노, 혐오, 연민의 시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맨 뒤 휠체어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진의 어머니 김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2008년 10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사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우발적이라 해도 16년의 은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면 자백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1월 5일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발견자 최동혁. 벽을 뚫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 국과수 법의학자 박준영. 두개골 함몰, 사인은 두부 타박으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세 번째 증인, 2011년 담당 형사 정민호. 그때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옥상 벽은 뜯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철저했다면. 11월 20일
피해자 측 진술. 휠체어가 증인석 옆으로 왔습니다. 김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16년 동안 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 앞에서, 전화기 앞에서, 서진아, 언제 오니? 하셨습니다. 2023년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옥상에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허위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월 10일 최후 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남현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평생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서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 벌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따뜻한 데서 쉬어. 12월 20일 선고일.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합니다. 당.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고작 14년이야? 16년을 숨겨놓고? 그러나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2025년 1월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종 수사 제도를 바꿔주세요. 2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2월 경찰청은 장기 실종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서진 사건은 우리 경찰의 실패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 국회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은 이서진법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즉시 DNA 채취, 가족 심리 상담 지원, 유기건물 정기조사 의무화. 비로소 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이서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6년 만이었습니다. 영정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왔니? 이제 따뜻한 데 가야지. 조문객들은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4월 10일 봄 햇살이 병실 창을 스쳤습니다. 김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왔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9세. 묘비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진과 함께. 2025년 현재 남현수는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밤이면 그는 천장을 봅니다. 그곳엔 이서진이 웃고 있습니다. 2006년 자갈치 시장에서처럼.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후 45건의 장기 실종 사건이 재조사되었습니다. 그중 7건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고 2건은 유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11일 실종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꽃을 듭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 11일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옥상에는 이제 하얀 벽만 남아 있습니다. 벽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서진을 기억합니다. 1975-2008. 그 아래엔 누군가 두고 간 꽃다발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만은 조용히 숨 쉬고 있지요. 사람은 죽어도 기억은 남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잊히면 그건 2번 죽는 것입니다. 이서진, 그녀는 16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목소리 역시 오랫동안 외면당했지요. 그러나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불렸고 그 이름은 수많은 실종자들의 이름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억이란 곧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8,247명의 장기 실종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하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말 없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본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서진의 이름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억은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